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웹툰 스토리 강좌 2편 조연 캐릭터 설정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그 주연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번 편에 다뤄놨으니까요. 웹툰 스토리 강좌 1편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을 이제 빛내주는 조연 캐릭터를 설정하는 건데, 조연이 이제 주인공보다 더 빛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조연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조연이 주인공보다 더 튀어버리면은 그 주인공의 매력이 죽어버리거든요. 조연이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해도 그 주인공보다 더 눈에 띄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여자 주인공인 경우에 그 여자들이 보는 이제 로맨스나 순정 만화인 경우에 여자가 주인공이고 이제 연인이나 친구로 이제 남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자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남자가 해결해주는 그런 포맷이 몇 년 전까지는 괜찮았지만은 그게 이제 특히나 그 여주의 그 연인이 될 남주라면은 그 남주의 매력 포인트가 올라가고 여주가 반하게 되는 점이 될 텐데, 하지만 요새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요새는 여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예시로 드는 게 동백꽃 필 무렵인데, 동백꽃 필 무렵 이거는 이제 볼 사람은 다 봤으니까는 그냥 스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백이가 계속 그 까불이한테 살해 협박을 받잖아요. 근데 까불이를 잡기 위해서 용식이가 애를 쓰지만은 그 까불이를 결정적으로 때려잡은 거는 동백이에요. 동백이가 걔 누구지? 그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그 아이의 그 맥주잔 500짜리 잔으로 그 까불이의 뚝배기를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인공이 직접 범인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공의 생명을 해치려고 했던 캐릭터니까 주인공이 직접 잡았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용식이가 경찰인데, 거기서 이제 또 복선이 하나 나오죠. 처음에는 그 동백이가 너무 가녀리고 자존감이 낮고 지켜줘야 할 것 같은 사람인데 어느샌가 강해져서 내가 지켜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해졌고, 그런 동백이한테 또 새삼 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다 설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연 캐릭터는 주인공을 빛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조연 캐릭터가 주인공보다 훨씬 튀어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리고 조연이 주인공과 전혀 상관없이 놀아도 곤란해요. 왜냐하면 스토리 진행이 안 되거든요. 스토리가 산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연은 주인공의 조력자 역할이어야 하고, 그리고 주인공의 목표를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가 그 조력자라는 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인공의 목표를 돕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목표가 주인공과 비슷해야 돼요. 같지는 않아도 그 비슷하기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인공이 뭔가 원수를 갚아야 돼. 그 단체가 A 단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A 단체의 두목이 주인공의 적이야. 근데 주인공의 조력자는 그 A 단체와 협력 관계인 B 단체의 뭐 두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조력자인 그 조연과 주인공이 잠깐 힘을 합쳐서 그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 같이 움직여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훨씬 더 개연성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력자는 이제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와 같거나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돕는 관계가 되거든요. 이제 이 관계는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인공의 적대자가 나오는데, 적대자의 친구 가족이 왜 있냐라고 하실 텐데, 이게 이제 성장물이라고 합시다, 장르를. 그러면은 이제 주인공은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은 네가 무슨 아이돌이냐, 그냥 건실한 대학교에 가서 건실한 회사에 취직이나 해라. 그러면은 주인공의 꿈을 방해하는 사람이 가족인 거죠, 부모님. 그러면은 주인공의 아이돌이 되고 싶은 주인공의 적대자는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적대자라고 해서 원수가 아니에요. 그냥 주인공의 목표를 방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착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인공의 원수가 있죠. 이제 적대자인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이해관계가 맞거나 이제 서로 양보를 하거나 해서 다시 화해를 할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주인공의
완전히 이제 원수인 경우에는 주인공의 목표를 끝까지 방해하고 주인공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캐릭터는 주인공과 정반대의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주인공이 탐정이라고 하면은 그 주인공의 적은 살인범이겠죠. 그 코난 도일의 그 유명한 추리 소설에 나오는 그 두 사람처럼요. 지금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강의에 집중하느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하시게 주인공과 관련이 많은 캐릭터인가. 그러니까 주인공과 가장 관련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조연 캐릭터거든요. 주인공과 관련이 적으면은 그냥 엑스트라 캐릭터나 스쳐 지나가는 캐릭터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필연적으로 메인 스토리와 많이 얽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앞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텐션이 생기고, 그러니까 탄력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 조연 캐릭터는 주인공을 최대한 돋보이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설정을 하다 보니까는 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 그런 욕망이 생기면은 그냥 그 캐릭터를 따로 분리해내서 걔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따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 상태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작가도 사람이다 보니까 캐릭터 편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보다 조연 자기가 작가가 편애하는 캐릭터가 더 주목받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 이야기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인 설정일 때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아까 제가 말한 이 남주, 특히나 이제 여주 이 이제 순정 만화 로맨스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로맨스 기준일 때 남주는 여주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은 여주랑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남주가 여주한테 함부로 대하면은 그 사랑이 싹트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츤데레 캐릭터다 반전 캐릭터다 그래서 처음에는 둘이 원수같이 싸우다가 극적인 계기로 화해를 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남주는 항상 여주한테 잘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받을 만한 그 둘이 계속 엮일 만한 에피소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연인 설정일 때 로맨스의 경우에는 남주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특히나 남주를 멋있게 보이게 한다고 뭐 벽쿵을 한다던가 여주의 팔을 막 확 잡아당기면서 이리 와 이러면서 하는데 그거는 예전에는 터프하다로 포장이 됐지만 요새는 그거 다 데이트 폭력에 들어갑니다. 그런 씬을 함부로 넣으면 안 돼요. 드라마에도 요새는 그런 씬이 안 나옵니다. 특히나 잘 생각해 주면 요새 미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죠. 미드에 보면은 남자는 여자한테 절대로 손을 안 대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바로 폭력 사태로 본 그 여자가 굳이 여자가 아니더라고 해도 법적인 기준으로 그 서로 싸우다가 어깨를 밀치면은 그것도 어깨를 밀친 것 자체도 상대방 몸에 닿았기 때문에 폭행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서 막 말싸움하다가 어깨 좀 밀쳤는데 나중에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의 몸에 함부로 손대는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남주가 여주한테 함부로 하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주가 남주한테 함부로 해야 되냐? 그거는 절대로 그것도 아니지만요. 근데 이제 남자가 주인공이고 여주가 있을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남성 로맨스나 아니면은 이제 보통 이제 학원물이나 액션물이겠죠. 이 액션물에 특히나 이제 액션물의 경우에는 여주가 그 트로피화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주는 남주가 뭔가 미션을 해결했을 때 얻는 보상이 되어버려요. 여자라는 인격체가 아니라 상품화 돼버려요. 그게 옛날 동화를 보면은 자 옛날에 어떤 나라에 무슨 큰일이 생겼어요. 용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임금님이 저 용을 처치를 하면은 공주와 결혼시켜주겠다 해요. 그러면 이제 용사가 나타나서 제가 처치하겠습니다 해서 어엽살이 그 용을 처치하고 돌아와서 공주라 결혼을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그 스토리 라인은 다를지라도 그 굵은 맥락은 똑같아요. 현대 버전에서도 남자가 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자가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남자가 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자가 혼자서 알아서 반해서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귀고 계속 여자는 남자한테 매달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계속 잘해주기만 하고 남자는 계속 받기만 하고 그러니까는 피드백이 안 되는 거죠. 남자도 여자가 좋다는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서로 주고 받아야지 그게
연인 관계, 건강한 연인 관계고 건강한 로맨스인데 남자가 주인공이 액션물인 경우에는 여자가 계속 알아서 쫓아다니고 남자를 계속 도와주고 계속 그냥 이유 없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주는 힐러이자 트로피가 되어버리는 거죠.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액션물인 경우에는 여자도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강철의 연금술사. 제가 강철의 연금술사를 읽었을 때, 아, 이거 이분 작가분은 여자분이시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 여주가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주가 이제 그 수리 기사잖아요. 근데 남주는 이제 기계팔을 달고 있고 여주가 고쳐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여주가 마냥 그 수리공으로만 있지는 않고 남주를 가끔 꾸짖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인간적인 교감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 여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여성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이 작가분은 여성 작가분이구나, 제가 그래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 취향 만화, 남성 취향 만화, 여성 취향 소설, 남성 취향 소설 안 가리고 다 봐요. 그게 이제 잘 된다는 작품은 다 읽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남성향 작품에는 여자가 그냥 무조건 좋아서 쫓아다닌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남주를 돕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이 해결돼서 그 보상격으로 얻어지는 트로피화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액션 만화를 보다가 그만두고 때려치는 이제 여자가 특히 많거든요. 특히 무협지는 영웅은 호색이라 일처다부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협지에 보면은 영웅이 이제 남주가 영웅이 되어서 이제 모든 무림의 적들을 물리치고 무림의 평화를 가져오면은 각 문파에서 딸들이 그 남주가 좋아서 영웅이 좋아서 막 쫓아오고 이제 서로 내 거로 삼을 거네 막 싸우다가 결국은 다 같이 그 거대 문파의 딸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나라의 그 중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파라면은 그 한 지역을 다스리거든요. 그게 거의 한국만 할 거예요. 한국보다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겠지만 여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한 문파의 딸이라는 거는 거의 공주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남의 한 남자를 가지고 스스로 첩이 돼요. 말이 돼요, 그게? 여자 입장으로서는 그게 도저히 말이 안 되고, 나는 공주처럼 자랐고, 나는 나보다 더 잘난 남자한테 가거나, 하여튼 그렇지 않더라도 절대로 후처가 되거나 첩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텐데, 왜냐하면 공주니까. 권력도 있고, 미모도 있고. 근데 그 남자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첩이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성격이거든요. 그 남자가 좋아도 그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바람을 피면은 용서를 못 해요. 그리고 용서를 한다 쳐도 그게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그 당시에는 용서를 했지만은 가슴에는 계속 상처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자를 이제 인격체로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런 생기는 감정들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여자를 상품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경기의 상품으로 걸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액션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역해를 굉장히 그런 얄팍하게 설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성향 만화를 차츰차츰 안 보게 된 게 남성향 소설도 그렇고 여자 캐릭터를 너무 대충 설정하세요. 그래서 못 보거든요. 이제 비슷하게 이제 여성향에서는 남자를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포장을 하죠. 남주는 다 잘생겼고 뭐든지 다 잘하고 그리고 항상 여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그러는데 남자도 사람이에요. 그 지치고 누가 계속 자기한테 의지하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한쪽이 그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그거를 이제 핑퐁이 되고 서로가 의지하고 상의하면서 가는 게 건강한 연애고 건강한 인간관계인데 그게 이제 여성향에서도 남성향에서도 이성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한다 이거죠. 근데 이 여성향에서는 남자를 좀 좋게 포장을 하는 편이에요. 남자는 잘생겼고 뭐 능력 있고 식구금인 경우에는 밤일도 잘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액션 만화인 경우 남성향인 경우에는 그냥 여자를 상품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굉장히 해선 안 될 그런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남자분들은 그거를 꼭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건 로맨스인데 그 로맨스 장르인데 그래도 내가 사귀고 싶은 남자랑 사귀어서 그
판타지, 그 연애 판타지를 채우고 싶잖아. 그렇게 현실 연애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현실이 없을 것 같은 남자가 남주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거가 패턴이 한 작품은 통하는데 또 차기작, 또 차기작, 또 그 차기작이 그렇게 계속 완벽한 현실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완벽한 남성체가 나오면은 결국 독자들은 아, 이 작가 연애 안 해봤구나. 들통이 나요, 결국. 이게 연애를 좀 해본 사람과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그 로맨스를 풀어가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느낌 결도 다르고 남자를 표현하는 것도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현실적인 연애를 그려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적당히 또 남자도 좀 사람답게 사람 냄새가 나게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맨스 그리는 여성 작가분들도 남자를 너무 우상시하는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는 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한테도 인간미를 쥐어주고 약한 면을 쥐어주고 그래야지 이제 여주도 그 남주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고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돕고 도우면서 이제 사랑이 싹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사랑의 감정을 다룰 때는 여자 작가인 경우에는 남자 캐릭터를 좀 입체감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남자 작가인 경우에는 여자 캐릭터를 입체감 있게 만드는 거를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나왔죠. 역해 설정, 난캐 설정, 주의점. 이거는 정말 특히나 요새의 경우에는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 남자 전부 다 아울러서 다 볼 수 있는 남녀노소 다 안 가리고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경우에는 특히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할 게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은 남자 캐릭터를 설정할 때, 남자분은 여자 캐릭터를 설정할 때 조금 더 인간미를 부여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연인 설정에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아무튼 이 로맨스물이 아니라고 해도 좋아하는 캐릭터가 한 명쯤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냥 스릴러물이라고 해도 부인이 있을 수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을 수가 있고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주인공과 이미 주인공 혼자긴 하지만은 짝사랑한다. 저도 주인공이랑 강하게 얽혀 있잖아요. 다른 여타 인물들보다는. 그러면은 그 캐릭터를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캐릭터를 주인공과 어떻게든 얽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짝사랑하기만 하고 포기하고 짝사랑하기만 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이제 그 썸을 타게 되는 캐릭터하고 다른 경우에는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그 쉽고 간결하게 얘기하느라 다른 그런 예외 사항은 잘 언급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런 예외 사항을 자꾸 말하다 보면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중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중은 이런 식으로 본다는 그런 점을 이제 알려드리고요. 특히 로맨스의 경우에는 1, 2, 3화 안에서 남주랑 여주랑 진짜 강하게 얽혀야 돼요. 아, 얘랑 둘이 사귀게 될 거구나. 어떻게 될까? 두근두근 하는 기대감이 생겨야 돼요. 이게 1, 2, 3화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런 거를 장르 특성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조력자는 이제 꼭 이제 친구, 가족, 스승인 경우가 많고 스승인 경우에는 액션물의 경우에는 스승이 생기는 일이 꽤 많죠. 그리고 이 스승이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모태솔로에 연애를 한 번도 못 해와서 근데 친구는 연애 고수야. 그러면은 친구이자 스승이 되는 거죠. 친구인데 그 주인공의 연애 코치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해져. 이것이 어떻게 내가 설정할지, 어떻게 조합을 할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는 그런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법을 다음 시간에 다뤄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처음에 초안을 짤 때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은 그 로맨스물이니까 이렇게만 가야지 이것은 SF니까 이렇게만 가야지라고 딱 정해두는 것보다 생각나는 대로 계속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괜찮은 맥락이 찾아지거든요. 그거를 건져내는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동전제라고 하는데 제가 부천 만화 스토리 강좌에서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오래 하신 대선배님 분한테 배웠는데, 구동전제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려운 말이고, 아이디어를 제한 없이 확장시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그거를 다음 시간대에 다음 주 수요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광고는 30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광고 수입이 들어와서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좋은 강좌를 만들 테니까, 이런 강좌가 보고 싶다, 이런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충분히 남겨주시면, 제가 찍은 적이 없는 아이디어다, 저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싶으면은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영상을 제작할 때니까는, 만일에 배우고 싶은 거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은 그 마음껏 댓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이미 찍었다면 바로 링크를 댓글로 또 달아드릴게요. 저는 정말 모든 댓글을 다 보고 있고 봤다는 증거로 그 하트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혹시 안 봐주시면 어쩌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말이 자꾸 길어졌으니까 지금 이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